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 내용부터 좀 볼까요? 이 질문은 2021년 3월 23일에 올라온 질문이네요. 피해자의 생년월일은 96년생이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피해자의 과실, 보험사 측에서 20%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단명은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그리고 보험사에서 아직 제시한 금액은 없고요. 안녕하세요. 사고 당시에 대한 내용을 제가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작성하여 드립니다. 라고 해서 사고 상황을 보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자동차도 주차장 출구에서 천천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차가 오는 것을 보았는데 천천히 갔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하는 줄 알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대로 직진하였고 당황한 저는 두 발을 땅에 대고 자전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피하려고 했지만 자동차가 정면으로 저를 들이박았습니다. 아마 자동차가 못 보신 것 같네요. 좀 더 정확한 상황을 말하자면 자동차가 정면으로 저를 들이박았고 저는 왼쪽을 부딪히고 자전거와 함께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자전거 안장과 체인 이런 사진이 있다고 하시고요. 보험사 통화 및 안내, 보험사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제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제 과실률이 20%는 있다고 합니다. 본인 생각은 차량은 천천히 나오고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는 했지만 속도는 사람과 똑같은 속도였고 그리고 차량이 못 봤을 리가 없다고 생각돼서 이런 과실 부담하는 것이 좀 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블랙박스 확인 및 마트 CCTV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료는 가지고 있는 진단서, 그리고 입원 중이라고 하시네요. 자, 질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마트 주차장 입구 쪽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이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정면 충돌을 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분은 이제 보험사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니까 20% 정도 과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자동차 대 사람의 사고가 아니고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에서는 본인이 전적으로 피해자가 아니고 차 대 차에서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되겠죠. 사고 영상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과실 비율을 따지기 전에 지금 이제 상해 진단명을 보면 염좌 그다음에 긴장 요 정도 진단인데 사실 이 정도 진단으로는 보험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통증을 겪고 있고 또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겠지만 물론 당연히 이제 치료비라던가 그리고 이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손해사정사나 저희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기에는 이제 손해배상 금액, 분쟁의 금액이 좀 규모가 작아서 좀 곤란함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과실 비율에 대한 부분을 다투고 싶으시다고 하면 일단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해요. 통상적으로 이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라고 하면 이런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과실이 잡히는 게 맞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충분히 자동차가 사전에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100% 이제 자동차의 과실로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러려면 이제 영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상대 차량이 블랙박스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개인의 물건이고 자료이기 때문에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이런 블랙박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트에 있는 CCTV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의 주인이 그 CCTV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은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개인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트에서 보여주기 싫다라고 하면 사실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고가 보행자와 자동차의 사고였다 그러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입건 사안이 되고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형사 사건화해서 경찰을 통해서 이런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 대 차 사고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형사 입건 사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실 비율을 다투기 위해서는 영상이 필요한데 그 영상은 형사 입건 사안이 아니라면 이 영상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고 다니실 때는 횡단보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방식으로 횡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 정도 과실 비율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상해가 이제 염자와 긴장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보험사와 합의를 보시는 편이 그런 이제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고려했을 때는 합의를 보시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 인정을 못 하시겠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트에 CCTV 화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보험사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쪽에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심의위원회까지 갔는데도 과실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최후의 수단은 소송을 하시는 건데요.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시기에는 소송물 가액이 너무 적을 것 같기 때문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시면 소장을 접수하거나 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들이 잘 안내가 돼 있으니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분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 또 확인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